안녕하세요.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. 지금 복수법인, 자녀법인을 활용한 컨설팅 기법에 대해서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앞서서 복수법인을 활용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, 두 번째 디테일하게 어떤 목표를 갖고선 자녀법인을 활용해야 되는지,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뭐냐, 최근에 오너분들께서, 저희 고객분들께서도 전화로 많이 옵니다. 제가 컨설팅을 안 해주더라도 동료, 지인들 아니면 사장님들 통해서 신규 법인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런데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 편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들 법인을 활용해서 가업승계를 활용하는 건 상관없습니다. 다만 아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고 아버지 회사와 진짜로 독립적으로 했다는 증빙이 실질적인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버지 법인하고 똑같은 업종으로 똑같은 기계장치,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,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. 다만 자녀법인하고 아버지 법인하고 실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진행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태클을 걸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혹시 모를 안전장치에 대해서 몇 가지는 준비를 해볼 필요는 있다.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가업승계뿐만 아니고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나, 그 부분을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자녀법인을 설립할 때 이 주의사항 첫 번째는 뭐냐면요, 아무래도 아버지 법인의 사업 목적, 실제로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 낼 때 한국산업분류코드상 신고코드를 아무래도 아버지 회사와는 조금 다르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. 물론 한국산업분류코드가요,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, 세분류, 세세분류 이렇게 나눠집니다. 근데 조특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서 창업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이 법령들을 찾아보면요, 사실은 이 업종에 대한 요건을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, 세분류 중에서 요 세분류만 달라도 다른 업종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인 설립하실 때는 한국산업분류코드를 활용하셔서 아버지 회사와 세분류부터 다르게끔 설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안전장치로 좋지 않겠느냐. 왜냐, 과세관청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데 아들 너가 이렇게 명목상으로만 해놓은 거 아니냐, 사실이잖아요. 다만 우리 업종도 다르고 괜찮습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. 두 번째, 몇 번이나 이제 얘기를 했지만 자녀가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. 결코 아버지 회사에 있는 기계장치를 대여해서 쓴다든지, 아버지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전체를 뭐 옮긴다든지, 뭐 직원 몇 명 데려올 수는 있겠죠. 다만 아들 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있고 이 아버지 회사에 있는 기계장치를 똑같이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피하거나 안 들키게 할 필요는 있다. 그리고 이 자녀 법인을 만들 때 이 세 번째 주의사항, 이건 사실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좀 꿀팁인데요, 아무래도 아버지 회사와 이제 멀지 않은 곳에다가 설립을 하거나 같은 장소에다가 많이들 하려고 할 겁니다.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게, 같은 장소보다는 아무래도 이 관할지를 예를 들어서 안산이다, 안산 지역에서 아버지 회사가 본점이라고 하면은 아들 법인은 그 조금 길 건너 있는 시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지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관할 세무서가 다르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.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. 그냥 어디까지나 안전장치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요.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사실 주의사항은 아니고 꼭 오너분들이 활용해야 될 부분입니다. 자녀가 법인을 처음으로 사업자를 냈다고 치면은 자녀가 법인 설립과 동시에 이 법인은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 창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창업에 대한 감면은 제가 영상을 사실 여러 번 많이 올렸었는데, 창업 감면의 첫 번째는 5년 동안 법인세를 50%를 감면을 해줍니다. 또한 법인 설립 이후에 4년 동안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이 최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75%를 감면을 해줍니다. 이 두 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창업 감면을 실행을 하시려면 앞에 세 가지 유의사항을 무조건 지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여기에다가 더 알파로 자녀가 만 34세 이하의 자라고 하면은 일반 창업 감면이 아니고요, 청년 창업 감면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외지역,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지역의 설립과 동시에
이 케이스는 법인세를 5년 동안 100%를 감면을 해줍니다. 사실은 자녀의 법인을 부모님이 만드는 걸 도와주면서 자녀가 실제로 대표이사로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장님이 거의 관여를 하는 이런 케이스에서 이 창업 감면이라는 대단한 효과적인 방식까지 활용을 하려면요,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이 주의사항은 필수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. 그거는 필수입니다. 사실은 이 창업 감면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. 이게 사실 세감면 쪽은 굉장히 당장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 실행을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적인 차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은 요소들을 검토하고 실행을 합니다. 그래서 신규 법인 설립해서 창업 감면까지 받으실 계획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전문가 통해서 상담을 받고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. 아무래도 가능하면 세무적으로 많은 경험과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과 상담해서 실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현프로가 잘합니다. 많은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좀 도와드리고요. 오늘은 이 복수법인에 대한 활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리즈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. 다음번에는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좋은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현프로였습니다.